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엔드노트 근현대 주요 인물 30분 끝강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재를 쭉 이렇게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2022년 2주 끝장 교재가 새로 나왔어요. 이 교재를 사시면 같이 부록으로 딸려 있는 것이 바로 엔드노트 교재입니다. 이 2주 끝장 엔드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몰랐던 내용 공부하다 기출 풀다가 새로운 생소한 내용 자꾸자꾸 추가해서 단권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딱 시험장에 딱 가지고 가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노트인데요. 요 앞에 보면은 뭐 단체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거기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교재가 없다, 자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주요 인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근현대니까 우리가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이 즉위하게 된 게 사실 고종이 즉위했던 1863년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된 부분이죠.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부분에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했던 호포제 중요했죠. 자, 그리고 사창제 있었고 서원 정리하고,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을 사게 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호포제와 서원 정리.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당백전, 원납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흥선대원군은 외교가 중요합니다. 이때 주변에 침략이 많았었잖아요. 자, 흥선대원군 때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데, 근데 중간에 병제병, 중간에 우리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병제, 병호, 신척 이래가지고 우리가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 오펠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의 요 순서 완벽히 외워주시고, 자 그럼 보시면, 자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인데 요게 좀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양, 병인 양요 하면 우리가 정양, 정족산성, 양원수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광성부에서 어제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미미, 광어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요. 광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신미양요. 자, 요러고 나서는 이제 다 쳐들어오고 이제는 우리 외교하지 않겠다, 척합의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전체가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결국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딱 10년 뒤에 1863년에 올라왔고 1873년에 내려오게 돼요. 왜냐면 고종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고종이 올라오고 나서는 그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씨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개화를 추진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되죠.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제2차 수신사, 자 그리고 바로 김홍집. 자, 제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조선 책략이 뭐예요? 미국이랑 연결하자, 연미국. 요걸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반대하고 그때 영남 망린소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김홍집은 이제 개화파라면 최익현은 이제 김홍집하고 반대로 척화파예요.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 하야상소를 또 올리기도 했고, 외양일체론 주장했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자, 그러면서 사실 최익현은 나중에 을사의병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4년 갑신정변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갑신정변 때 이런 개화당, 급진개화파 대표가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면 이 시기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일어났던 이제 가장 대표 이끌었던 정봉준 기억해야 되겠죠. 정봉준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는데 남접 쪽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고보농민봉계 고보 그쪽이 바로 남쪽이거든요. 또 동학농민 운동을 이끌었던 정봉주는 남접. 자, 손병희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에요. 북접. 그래서 이제 북접군이고, 우리가 손병희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천도교 그쪽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도교로 계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3.1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로도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개화당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미국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독립신문을 창간
창간을 하고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였다. 1896년 정도에. 이때 또한 아간파천 시기였기 때문에 고종 황궁 요구하면서 이제 막 독립협회 활동을 했고 이제 고종 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납니다.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 파견해요? 해외 특사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의사를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여기 인물, 요 사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이준 열사가 이제 여기서 자결하기도 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열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나철과 오기호 같은 경우에는 나철 우리 오저감사일단 너무 유명합니다. 나철 오저감사일단 자신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철과 오기호는 대종교를 만들어요. 이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막 중강단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활동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1907년 바로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나는 그 시점에는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나느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의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재명부터 살펴보면요. 이재명은 이완용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완용 누구예요? 을사오적이죠.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그 중에서 이완용을 처단합니다. 자, 그리고 장인한 정명은 장인한 정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을 하는데요. 스티븐스는 우리의 외교 고문으로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의 이런 식의 막 식민지가 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기 때문에 죽이게 되죠. 권총을 장전해서 장인한 정명은 스티븐스 저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저 사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동양평화론, 안중근이 옥중에서 다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그 저서 동양평화론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1907년에 정미칠조약을 맺고 나서 그때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었죠. 정미의병으로 군사력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때 바로 13도 연합부대를 의병부대를 만들고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인물이 바로 이인영과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허위, 13도 연합의병부대 서울 진공작전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907년에는 바로 신민회가 생기는 너무 중요하죠. 신민회. 자, 신민회 주요 인물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대성학교. 자, 이승훈 같은 경우에는 오산학교. 요거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는 오이 알러지가 있어. 오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 안창호 대성학교. 자, 이승훈 오산학교. 자, 그리고 이승훈 여기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안창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이제 국문연구소, 우리 한글연구, 국어문법 연결해 주시고 주시경의 이런 한글 사랑, 이 정신이 이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양기탁 있죠. 양기탁과 배대, 바로 대한매일신보 만들었다라는 거. 대한매일신보는 사실 이 신민회 기간지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 논설을 많이 실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1910년에 이제 국권 피탈이 되면서 1930년대까지 대표적인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즘에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910년에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 비밀 단체, 이제 항일 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때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비밀로 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임병찬 같은 경우에는 임병찬, 자, 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독립의군부, 뭐 복벽주의, 고종을 다시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복벽주의 생각해 주시고요. 박상진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복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제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 좀 반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회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플렉스한 이회용 육형제가 돈을 막 팔아가지고 막 가산을 팔아서 서간도를 개척을 했죠. 자, 신민회에서 주도를 한 부분이고, 자, 서간도에 이제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경학사, 신흥강습소. 이동영 선생님 나중에 뭐 우리 임시정부로도 이어지죠. 이상서울도 중요합니다. 이상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만든 게 많은데요. 우리 민족교육, 우리 서전서숙 만들게 되고, 그리고 권업회. 자, 그리고 권업회, 연해주죠. 자, 그리고 대한강복군정부, 연해주에서 대한강복군정부를 만든다. 이상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을 만들고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됐다라는 거. 김규식. 자, 그리고 안창호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흥사단 만들죠.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 그리고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대조선 국민군단. 이제 우리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무력투쟁, 신채호 선생과 비슷해요.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만들고 하와이에서.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미주 지역이 좀 자세히 나오는 분위기인데 바로 이근영도 나올 수 있어요. 이근영 같은 경우에는 숙모학교, 멕시코에다가 숙모학교 만들고 바로 에네켄 농장과 관련해서 뭐 애니깽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박은시 선생님 옆에 사진 보이시죠? 박은시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주로 이런 식의 근대사를 많이 썼다라는 거. 자, 이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정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1919년에 어떻게 보면은 의거활동, 첫 의거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노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강우규인데요. 자, 강우규도 사진 보시면 딱 누가 봐도 노인이에요. 박은식도 사실 대한노인단의 member였거든요. 자, 강우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노인단 멤버죠. 자,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의 이제 폭탄을 의거했다. 이제 우리 이제 3대 총독, 이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에게 이제 폭탄을 던졌다.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이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자, 임시정부는 여기서 인물 임승만 나오죠.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우리가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탄핵이 되죠. 자, 그리고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였어요.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여기 사진 나오죠. 이동희 같은 경우에는 한인사회당과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현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초대 의장이다. 그리고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아까 이승만 탄핵하고 나서는 박은식이 이제 2대 대통령 추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연결해 주시고,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적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자, 그다음 이제 김좌진 장군은 이제 청산리 전투 기억해 주시고, 홍범도, 봉오동, 김좌진, 청산리. 이게 1920년대 무장독립 투쟁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이 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래서 방정환 하면 천도교 연결해 주세요. 천도교 소년회. 우리 방정환은 이제 어린이에게 진심인 어린이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란 이름도 사실 방정환이 처음 만든 거예요. 어린이날 제정, 소파 방정환.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의열단의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을 만들어줬죠. 무력으로 투쟁하자. 그래서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자, 그리고 나운교가 이때 당시에 이제 영화 아리랑을 개봉하게 된 것도 1926년 원각사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의열투쟁과 관련해서 김원봉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봉 우리 사진 자료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인물이죠. 자,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 조직, 그리고 아까 조선혁명간부 학교를 설립을 하게 돼요. 자, 김원봉의 그 의열단에 있는 멤버들 관련해서 이제 의거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비읍 박재혁 부산, 박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하다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가 5기잖아요. 그래서 종로경찰서로 끌려가면 5구로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익상, 조선총독부에다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메인에다 던진 거잖아요. 상을 줘야죠. 상조. 상조. 자, 그리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이거 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나도 던질 거야. 나동. 그러시고 나동. 기억해 주시고, 이 분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이 이후로는 거의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던지신 분들이니까 인물과 의거 활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31년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3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의열단도 있었지만 한인 애국단도 있었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가 뭔가 효과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국내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제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되죠. 1931년에 김구 선생님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또한 임시정부 주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봉찬은 한인 애국단원으로서 도쿄에서 일왕을
이제 폭탄 의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윤봉길은 이제 상하이, 홍콩공원 이때는 성공을 하게 되죠. 도시락 폭탄, 수통 폭탄, 실제로는 수통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이봉창, 이제 도쿄,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1930년대는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한창입니다. 왜냐면 일본과 우리가 이제 공공의 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우리가 공공의 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보시면 자, 지청천, 한국 독립군,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천. 한국은 지금 쌍꺼풀 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라고 그때 제가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지청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세봉 조선혁명군 총사령군이죠. 조양, 그래서 국민여동생 조양이 중국에서 영흥을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영릉가, 흥경성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 한국 독립군 지청천, 조선 독립군 양세봉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백나무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 백나무는 일제 그 식민사관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봉건사회에 있었다. 우리도 이런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약간 경제적으로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런 발전 단계를 그런 식으로 어필했다라는 거. 조선사회 경제사 이런 사회 경제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인보와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조선학 운동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정의학용 선생님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했다라는 거. 이병도 손진태 나오면 뭐예요? 진단학회. 실증사학, 그래서 진단학보, 이렇게 진단학회, 진단학보 기억해 주시고 자, 옆에 조소왕 선생님 얼굴 나왔죠? 자, 조소왕의 삼균주의에서 건국강령의 삼균주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임정 외무부장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 외무부장. 자, 그리고 김원봉은 민혁을 만들죠? 민족혁명단. 자,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들기도 했고,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조선의용대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만들게 됐던 조선의용대. 자, 이때 당시 또 그리고 송기정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동아일보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잠시 정관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 1940년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여기서는 이제 문학적으로 저항문학 나올 수 있는데 이 아직까지 이제 1930년대인데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식사는에 이 대구 지점에서 이 폭탄 이 사건 연루돼 가지고 이 이육사가 그때 당시 대구 수용소에서 그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 뭐 이런 식으로 광야, 절정 뭐 이런 식으로 청포도 이런 식의 저항 문학이 있었죠. 자, 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오면 뭐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분화로도 운동과 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별에는 밤, 서시 이런 식의 저항 문학 이육사, 시문, 윤동주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자, 1940년대가 되면 이제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광복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청천이 아까도 나왔던 지청천 이번에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연배, 이윤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조선어학회 있죠? 조선어학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조선어학회는 사실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고 조선의 학회 사건이 일어나죠? 저 조선어학회 사건 때 이제 연루가 됩니다. 자, 김두봉 같은 경우에는 예난 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돼요. 조독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 그리고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가 되는데 일부 합류하지 않은 화북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 되죠. 자, 그리고 여운형. 자,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을 바로 광복 직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건준이라고 말하죠. 1945년에 건준을 만들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님 사진 봐주시고요. 자, 이제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되고 나서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결렬되고 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만들자. 남한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정읍 발언을 하게 되고요. 여운형 선생님은 좌우합작 운동을 김규식과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 그러면서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남북 협상을 하러 가죠. 그래서 남북 협상.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구는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절대 반대 이런 식으로 우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약간 이승만을 디스한 내용이죠. 나는 이런 단독 정부에 절대 반대한다. 뭐 그런데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북 협상 김구, 김규식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김규식, 김구, 남북 협상. 자, 그리고 이제 1948년 결국에는 50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사실 김구 선생님, 뭐 김규식 이런 인물들은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결국 50 총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자, 이승만이 50 총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게 되고 이승만은 대한민국 1에서 3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6.25 전쟁 터졌죠? 자, 이승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개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차 발췌 개헌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중에 1952년에 부산에서 그냥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간선제로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으니까 그냥 국민들이 직선제로 나를 뽑아줘라. 자,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4.5입 같은 경우는 1954년에 이제 본인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하게 된 게 4.4.5입 개헌 2차 개헌입니다. 1954년. 자, 그리고 신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58체제라고 하는데요. 1958년에 아주 반공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국가보안법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보당 사건,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60년 이제 4.19 혁명 요 시기 보시면 자,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이제 하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 때 4.19 혁명 이후에 과도 정부를 주도하게 되고 이 허정이 3차 개헌을 추진하게 돼요. 3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그렇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윤보선 장면이 이제 내각, 3차 개헌에 의한 장면 내각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 때 탱크 몰고 박정희 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중앙정보부 설치하죠. 중정이라고 하죠. 중앙정보부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베트남 파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 뭐 브라운 각서 기억해 주시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한일 회담, 뭐 이런 한일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 때문에서도 역시 브라운 각서로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되고, 자, 1969년에 삼성 개헌이 있어요. 요건 이제 3번 해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6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6차 개헌, 유신헌법, 요거 7차 개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유신헌법은 1972년에 이제 유신 체제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독재를 하겠다.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위로 올라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헌법이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 있고 새마을운동 1970년대 새마을운동 뭐 새아침이 열렸네 이런 새마을운동 있었죠. 자, 그리고 결국엔 1979년에 11.6 사태로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자, 1970년대에 있었던 노동운동 인물 기억해 줄 인물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분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동운동의 불씨를 이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노동환경 개선 요구 일요일은 좀 쉬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래서 1970년 전태일 기억해 주시고요. 장준하 같은 경우에는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신체제에 뭐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다가 의문사를 당하게 되죠. 자, 1979년 이제 12.12 사태로 하면서 이제 전두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총기 사격을 하면서 진압을 하게 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이 됩니다. 자,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나서는 국보위를 만들게 되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흔히 국보위라고 하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사건 한번 살펴보면 삼천교육대 만듭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삼천교육대 그리고 프로야구, 축구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막 야구 보고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 못 가지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 뭐 이러면서 이때 막 뭐 해외 여행도 가게 되고 교복도 자유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에 일어나게 된 거, 이 사건이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6월 민주항쟁 일어나게 되죠.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 대통령 좀 우리 손으로 뽑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9차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가 뽑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노태우가 뽑히게 되고 88 서울 올림픽 개최하게 되죠. 노태우 하면 우리가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북방 외교 추진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이제 북방 외교를 하게 되고, 자, 노태우 하면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자, 1991년에 끔찍한 사건 세 가지가 일어나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거 모두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 이제 김영삼으로 넘어가면은요, 1993년으로 넘어가면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 이제 김영삼 올라오자마자 금융실명제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OECD에 가입하면 이제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1997년에 외환위기 터지게 되죠. 그래서 경제개발 OECD와 IMF 모두 김영삼 때 사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김대중으로 넘어가면 이제 금모으기 운동, 저희 아버지도 금목걸이 됐었는데요. 아, 금모으기 운동 이것 때문에 이제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IMF를 조기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때 많은 회사들이 합병이 되고 이제 이때 실업자들도 많아졌죠. 자, 그리고 김대중 하면 역시나 최초 남북 정상회담 너무 중요하죠. 통일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자, 그리고 좀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 많은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역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것이라는 거. 자, 이제 그리고 노무현 정부. 자, 노무현 정부 하면은 한칠레 FTA. 자, 한칠레 FTA. 이 FTA는 그냥 다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칠레 FTA 체결, 한미 FTA 체결. 그리고 이때 사스가 유행을 했죠. 그래서 사스 유행하면서 이제 질본 설치하게 됐다라는 거. 요즘에나 TV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호주제 폐지한 부분도 노무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게 나오냐면 G20 요거 나올 수 있겠죠.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이제 최근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이 또 요래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저랑 이제 시험 직전 이틀 전에 D-2 최종 점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쫙 총정리 해드리고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중에 D- 최종 점검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